반갑습니다. 심석고 1학년 학생 여러분, 2023년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생공감학원 국어 강사 안동욱입니다. 지난번에도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직후에도 여러분들이 치렀던 그 시험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유형이 나왔고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세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나마 했는데요. 이번에도 1학기 기말고사 끝난 직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즈음이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다라는 어떤 그 이완된 긴장 상태에서 이 영상을 편히 보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지껏 고생을 하셨으니까 긴장감을 좀 푸시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오늘 이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께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그러나 핵심만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 터이니 여러분들 조금 긴장한 상태에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중간고사 때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분석 및 총평 내용이죠. 일단 첫 번째는 체감 난이도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직접 시험장 가서 치렀던 그 시험은 과연 전체적으로 어땠으며 그 전체적인 속에서 나는 어떠했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손 대고 메모하면서 풀고 OMR 카드까지 마킹했던 그 숱한 문항들, 그 문항들은 이번 시험 문항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 것이며 단지 1번과 2번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께 당연히 제공해 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감 난이도입니다. 자, 아주 쉬운 부분을 1, 아주 어려운 부분을 10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아주 쉽다, 아주 어렵다.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났을 때는요 대략 한 8 정도의 어려움 정도를 한번 매겨봤었습니다. 이번 시험 어떨까요? 이번 시험도 역시 지난번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꾸역꾸역 터는 것이고 공부를 안 했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뭐야 원래 어려운 거야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공부를 치밀하게 꼼꼼히 했다면 와 힘들다 그래도 잘했다 요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 시험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역시 이렇구나. 게다가 체감 난이도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체감 난이도를 결정지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핵심 요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문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의 교과서 외의 내용이 시험 범위였다는 거죠. 신짜오 신짜오라든가 자 최재천 선생의 그 어떤 찰스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나 그것은 거의 미미하고 교과서 외의 내용에서 문제를 냈었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쉽고 어려움을 잘 못 느낄 것이고 공부를 어설프게 했다면 가장 어려웠을 것이고 공부를 조금 더 소위 얘기하는 빡세게 그리고 치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깊게 한 사람은 와 어렵다. 그런데 해볼 만하다. 역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네. 아쉽다. 좀 더 할 걸. 이런 등등의 멘트들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죠. 이번 기말고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오는 심석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국어 공부를 같이 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배를 비롯해서 재수생까지 수능 수업을 조금 더 선생님 일주일 스케줄 중에 수능 수업이 좀 더 많은 게 이제 선생님의 현재 상황인데요. 오랫동안 수능 지도를 했고요. 근데 문항 구성을 보니까 심석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능 형태더라. 여러분들 아직 모의고사를 많이 본 적도 없으며 수능과 관련한 어떤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기말 하면서 기말고사를 받아들이셨을 터인데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한마디로 콕 집으면 문법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거의 100% 수능형에 가깝다. 자,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크게 보자면
어, 최재천 교수님의 내용, 지문, 이기적 유전, 찰스 토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큰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교과서에 없는 소설, 신짜오 신짜오에 대한 큰 덩어리 하나, 나머지는 모두 문법, 크게 세 덩어리인데요. 두 번째, 그 중에 3분의 1 덩어리를 차지하는 문학. 저는 여러분들 시험지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야, 이거 예비고 1때부터 선생님이 뭐 이렇게 소설 나무 그려주고, 야, 이건 기본기야,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설명을 지금껏 지속적으로 쭉 반년 동안 잘 들어왔던 친구들은 어찌 보면 수능,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준비 소설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수능 소설 문학 기본기만 갖고 있었다면 아 하고 그냥 쉽게 풀으셨을 법한 문제들 위주로 쫙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치러야 할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서술자, 서술자의 위치인 시점,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인물 간에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그 인물들의 심리,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소설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고스란히 잘 담아서 수능 기본기 요구 문항, 이렇게 선생님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문법입니다. 문법. 자, 이거는 좀 이따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는데요. 시험 범위가 딱히 의미가 없었다. 그만큼 학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아니면 요만큼이 시험 범위야 라고 얘기한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그런 범위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외워서는 안 되는, 시험 범위가 딱히 의미 없는 기본적 문법 실력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요 특징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 1, 2, 3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자, 특징 1에서 문항 구성이에요. 문법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수능형이었다. 대표적인 샘플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신 8번 문항을 한번 보죠. 자, 이겁니다. 일단 길어요.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이 없으면 긴 걸 읽어도 점점 스텝이 꼬이는 거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이 개념이 없으면 땡.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내면적 심정,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다 모두 그냥 이 해당 신짜오 소설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죠. 고전소설 갖고 가도 되고요. 현대소설 갖고 가도 돼요. 요 8번 문항 1, 2, 3, 4, 5번은요. 이 문항을 딱 떠다가 아무 소설 문제다 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기본 그 자체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기본 개념들이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구성 스타일이에요. 자, 선생님처럼 문제를 직접 출제해 본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자, 1, 2, 3, 4, 5번은 딱 봐도 이거 뭐야? 평가원이야? 학평이야? 소설에 딸린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서술자 이렇게 빨간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않고 그냥 풀었다면 반성. 서술자가, 저 빨간 서술자가 내 눈에 들어왔다면 오케이, 일단은 접고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야기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 내부, 외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밖에 있으면 3인칭이라는 기본적인 걸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들아, 출제자는 무조건 한 문장을 길게 만들지 않는다. 무조건 절반을 꺼내야 된다. 절반 딱 끊어서 연습한 사람들, 선생님 말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이게 딱딱 보일 겁니다. 오른쪽은 개별 사항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은 모두 기본 개념이죠. 그리고 개별 사항과 관련한 것조차도 객관적 묘사냐 뭐 이런 기타 등등 다 모두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짜오가 시험범위라고 신짜오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설의 수능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아 하고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항 구성에 대한 특징이 있었냐면 문법 제 모든 문항 수능형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아까는 8번이었으나 이번에는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성격 제시 방법을 한번 보죠.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다. 기억납니까? 특히 이 영상 중에서
선생님이랑 예비 고1 때부터 쭉 수업 들었던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중요하다 했습니까? 안 중요하다 했습니까? 중요하다 했죠? 그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선생님 교재에서 어떤 소설 작품을 꺼낸 적 있나요? 아니요. 나무를 그리면서 그냥 쭉 개념을 쭉 칠판에 풀어갔었죠. 그때 어떤 소설 본문도 없이 설명했던 다 그 개념들, 독자의 상상을 제한한다. 사건 전개 속도, 서술의 속도 기억납니까? 묘사, 대화, 요약 다 기본이죠. 말하기 또는 간접적 제시라든가 작가의 의도라든가 독자가 인물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거리감, 뭘가 이런 거 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신짜오 내용을 몰라도 수능의 기본 개념 구성을 안다면, 기본 개념어를 안다면 처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수능형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능형이란 스타일만 익히면 언제든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형이라는 선택지 12번입니다. 역시 공간적 배경이라든가 인물의 성격 변화, 인물들의 시각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 달리한다.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한다. 나란히 둔다. 이야기 흐름을 지연시킨다. 이야기 흐름의 속도를 늦춘다. 이런 것들 다 모두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는 신짜오를 그렇게 우리 기억나죠? 신짜오 공부했던 거 선생님이랑 소설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해가면서 찾았던 게 인물의 심리, 서술자, 성격 제시 이런 거를 내내 한 거잖아요. 소설을 다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인물, 서술자, 갈등,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이죠. 자, 그래서 문학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문학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기본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11번이에요. 얘기 뭐합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과 많이 겹치죠. 기억에서 미음까지 담긴 심리, 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는데 행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물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인물의 심리, 우리 시에서는 정서라고 하는데 그 행동, 무브먼트, 액션이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고 어떤 액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느냐. 역시 소설은 인물 따라간다. 소설은 인물이 80%입니다. 시점으로 문을 열고 시점으로 윙 하고 차 시동을 건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여러분들 운전 안 하지만 그 순간 80%가 모두 다 인물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금방 했던 행동, 심리, 태도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한번 보죠. 역시 1번 투이가, 2번 엄마는, 3번 응웬 아줌마, 4번 아줌마의 태도, 그 다음에 5번은 서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인물과 관련한 거죠. 행동, 인물이죠. 인물의 행동이죠. 심리, 인물의 심리죠. 인물입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선택지를 만드신 심석권 선생님들께서는 수능 스타일에 아주 최적화된 좋은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정서와 관련 있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문법들 한번 보죠. 자, 이번에 특징 중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시험 범위가 의미 없는 실력을 요구한다. 19번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표준 발음이에요. 기억하십니까? 특히 선생님이랑 공부하셨던 얘들아, 이번 시험 범위가 의문의 변동이고 한글 맞춤법인데 표준 발음법에 대한 말씀 없으셨니? 말씀 없으셨는데요. 그래? 시험 범위 한번 보자. 표준 발음법은 선생님 기억엔 없었어요. 없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표준 발음을 많이 알려줬죠. 학교 시험 범위 내에서는 표준 발음이라고 딱 명시는 하지 않으셨으나 의문을 다룬다는 건데 어떻게 표준 발음을 다루지 않지? 의문의 변동은 선생님 버전으로 의문의 변동을 항상 뭘로 설명하죠? 표기와 발음의 차이인데 표준 발음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표준 발음법을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랬더니 총 여러분들 시험지 8페이지 중에서 7페이지, 8페이지는 다 표준 발음법이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건가? 아니요. 아닙니다. 의문의 변동을 중심으로 풀었다면 표준 발음법이든 표준 발음법, 할아버지든 한글 맞춤법이든 의문의 변동이든 아무런 하자 없이 잘 푸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시험 범위가 뭐냐라는 것보다는 해당 학생이 코어, 즉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이것을 응용해서 내겠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게 바로 선생님이 내린 이번 기말고사의 평가라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이런 것들이죠. 표준 발음 정보 금방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도요 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핵심은 다 이런 거예요. 답은 5번이죠.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자문군 단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는 표준 발음 정보이지만 결국에는 의문의 변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법에서 시험 범위가 의미 없이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논술형 2번인데요. 이런 겁니다. 역시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지에 논술형 2번이에요. 자, 가는 표준 발음법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죠.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논술형 2번 제17항의 예시가 되는 단어를 하나 쓰고 그 발음도 적으시오. 해놓고 17항에서는 9개의 말을 얘기했으니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같이 이렇게 쓰셨겠죠. 그렇죠? 맞죠? 자,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실력이라는 거죠.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문항 구성이 수능형이다. 수능형이란 건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이번 시험은 문학 범위 중에서 소설이 나왔는데 소설 내용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따라가는, 즉 수능 기본기가 요구되는 문항이었다. 세 번째, 문법, 시험 범위 딱히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제시되었다면 그 언저리까지 다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문항 구성은 문법 제외 모든 문항의 수능형이기 때문에 수능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수능과 내신을 따로 나눌 필요 없이 내신 내용을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거죠. 학생공감학원에서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죠. 문학, 소설, 수능 기본기 요구 문항,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반드시 2학기가 되면 또 역시 교과서에 없는 것을 내실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없으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수능 기본기 요구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된다. 세 번째, 시험 범위가 의미 없는 실력 요구. 여러분들은요, 장담컨대 의문과 관련한 내용을 1학기 때 했기 때문에 단어 수준, 문장 수준, 기타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 높임법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될 텐데 그때 선생님이랑 특화된 여러분들의 그 수업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3번에 안동욱이라고 쓴 것은 해결책 자체가 안동욱 선생이라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심석고는 수능형 문제 이해 활용하는 거고 암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봤을 때 기말시험 기준으로 이번 신짜오 신짜와 관련한 2개의 지문 토탈에서 문제 2개 이상 틀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비고 1 수업 때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한다. 세 번째, 문법이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문법 수업을 잘하는 안동욱 선생님, 그 이름 자체가 해결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고1 국어 여름방학 시간표 학생공감에서는요, 이렇게 월수금 1시부터 3시까지 7월 19일 날 이렇게 개강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수는 있죠. 그러나 안동욱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성적은 하늘이 무너져도 성적은 오를 수 있습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안동욱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공감학원 국어강사 안동욱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